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2월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끝내 남성팀이 승리한 시즌이었습니다. 318대 28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한 달 내내 양팀이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시즌 MVP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남성팀 1위를 차지한 MBN골드 최창림 매니저입니다. 내일 출연을 하시는데 소감은 내일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각 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성팀의 최종 포메이션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태우 매니저님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AP위성이 29%, 가온칩스가 27% 수익을 내면서 팀 내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고요. 이어서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김시은 팀장님은 여러 포지션에서 두루 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BHI는 29%의 수익을 내면서 공격에 가담했고요. 또 HL 만두와 가온전선은 각각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팀 내 수비에 기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 수익률 대결 결과를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즌 MVP를 차지하셨던 지지난 시즌이죠, 이제. 그렇죠. 이태우 매니저님인데 지난 시즌에는 살짝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페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제 페인은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처음에 이노테크를 좀 공략하고 이거 지난 시즌 우승자인데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따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듣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공격적으로 좀 더 종목 선택을 했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성과가.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그냥 초반부터 좀 그래도 잘 갈 수 공격적으로. 있는 종목들로 한번 포트 꾸려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남성팀이 우승을 했고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워낙 화려한 성과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종목이 그래서 기대가 더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AP위성과 가온칩스가 20% 훌쩍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이노테크와 쿠코는 조금 미미한 수익률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AP위성 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P위성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에 잘 아시겠지만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 중에서 AP위성이 올해 이제 수주 가시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좀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우주항공 쪽으로는 올해 지속적으로 상방 랠리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려보자면은 물론 AP위성을 잠깐 리뷰만 먼저 빠르게 드리고 팁을 하나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2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봉의 흐름인데 2만 원 구간 자리가 이제 강력한 매물 구간 자리로 역할을 했어요. 지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2024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핵심적으로 매물대가 쌓여있던 구간들을 좀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지난 최근에 한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해당 자리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나니까 확실히 적응 물량으로도 해당 자리 강력하게 좀 쉽게 돌파해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2만 원짜리 구간만 크게 이탈 없다라고 하면은 상단 자리로 볼 수 있는 2만 5천 원까지도 랠리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우주항공주 AP성을 초반에 잘 매집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 없이 2만 원 이탈 없으면은 매도 없이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우주항공주 쪽으로 이제 종목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다음 뭔가 우주항공을 좀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 제가 팁을 드려보자면은 오늘 이제 XAI와 스페이스X가 합병 인수 소식이 나왔잖아요. 결국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IPO 추진 때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리고 자금 조달을 많이 받겠다라는 건데 그 자금 조달 많이 받은 거를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이미 이제 위성 쏘아 올린 것들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서 수익성도 나와주고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쪽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좀 많이 하는 건데 그 AI 우주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가장 핵심은 전력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태양광 쪽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우주항공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직 못 잡은 그런 종목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도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시나요? 종목은 제가 네. 오늘 공개 방송을 이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고 왔어요. 거기에 제가 종목들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한번 네이버 밴드 입장하셔서 오늘 올려드린 그 방송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종목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리뷰도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매니저님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김시은 팀장님은 좀 이번 지난 시즌 소회가 어떠실까요? 뭐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나 이제 항상 제가 갖고 싶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들고 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충분히 중장기로 보유를 하시면 괜찮은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담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땠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탑5입니다. BHI가 무려 30% 가까운 수익을 내줬습니다. 29.28%, 28%의 수익을 보여줬고요. HL만두와 가온전선, 한중 NCS가 그 뒤를 이어준 모습입니다. 이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좀 아쉬웠던 종목을 리뷰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뭐 잘 갔던 종목군들 말고 이제 좀 수익률이 더뎠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AS를 해드려야지 그분들도 또 대응책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AS를 해드릴 텐데 사실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동성이 2차 전지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중심에서 저는 삼성 SDI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다 보니까 삼성 SDI가 올라갈 때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돌파 매매 직전에 대해서 좀 드렸는데 계속 일정 라인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수급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군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리를 보게 되었을 때 2차 전지에서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스토리가 나오는 쪽 역시도 ESS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중 NCS 오늘 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내일장 전략을 또 들어봐야겠죠. 내일장에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공포에 살아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은 앞에서 저희가 시작 초반에 시황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전통적 강세장의 너무 명확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실적도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실적 추정치는 눈 감았다 뜨면 다음날 일어나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를 지금 증시 밸류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랐다? 그 부분에 따른 뭐 단기 부담에 따라서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지금 유동성 자체는 아마 그 많은 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탁 잔고가 뭐 111조가 넘어가고 MMF 잔고도 230조가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우리 ETF성 자금으로 패시브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에만 우리나라에 404조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과거에 그 어떤 구간에서도 발생하지 못했던 이런 유동성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 구조적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제 조정은 매수 기회로 공포에 살아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전략일까요? 네, 요즘 증시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리포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최근 기관들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가 많이 나온 종목군들은 사실 그날의 주인공 뭐 특징주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꼽게 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즘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추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수급들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리포트가 많이 나온 종목 어떤 걸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공략하시는 내일장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성팀에서는 유진테크를 가지고 왔고요. 여성팀에서는 HS 효성 첨단 소재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유진테크, 반도체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입니까?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올라왔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작년에 코스피가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0조 정도가 되는데 올해 이제 1월이 끝나고 나니까 한 540조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중에 한 200조 이상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만드는 건데 당연히 반도체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실적 추정치는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은 당연히 주가도 최대 신고가 구간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지극히 네.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뭐 과감해져도 괜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장비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공정이 계속해서 좀 첨단화되면 될수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담아가야 되는 장비주 중에 손에 꼽는 장비주가 바로 유진테크예요. 유진테크가 작년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거는 장비 입고가 좀 지연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왔네 였던 것이지 그 말은 결국에 그 지연됐던 물량 자체가 이연되게 되면은 오히려 올해 실적 부분들이 더 폭발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올해 이제 SK하이닉스든 그다음 뭐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전부 다 디램에 대한 첨단 공정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1나노 공정으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증착 장비입니다. 막을 얼만큼 정밀하게 쌓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착 장비를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이 3사 전 세계 메모리 3사에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유진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서 목표 가격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쉽게 정리해서 반도체의 어떤 첨단 공정으로 한 단계 가면 갈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장비, 증착 장비를 만드는 유진테크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0만 원 구간을 이제서야 돌파를 한 겁니다. 작년 11월에 이 고점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하고 최근 조정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리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연속성은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2만 원 제시를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태우 매니저님이 첫 번째 종목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가져온 회심의 종목 유진테크의 상승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HS 효성 첨단 소재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는데 사실 화학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동안 주도 섹터에서 소외가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 바닥을 디디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가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탄소 섬유 같은 경우가 중국에 대한 증설 내용들도 있고 이게 이제 풍력 쪽에 많이 쓰이는데 풍력도 약간 더딘 흐름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고 손실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특히나 1위인 도레이 같은 경우가 가격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로 올리고 있는데 이게 탄소 섬유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전반으로 함께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인프라 쪽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탄소 섬유가 이제 풍력 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전선 인프라 쪽에도 쓰이고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슬슬 살아나려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핫한 뭐 전력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우주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성장 동력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전력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굉장히 대장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끝까지 그러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은 또 무엇이 있지 하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와 연관된 소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또 이제 해외 경쟁사가 구조조정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가 30만 원까지도 나왔더라고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격 전략, 목표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30만 원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제 항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목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는 시초가에 들어가지만 접근하실 분들은 25만 3천 원 라인대까지는 분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8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드릴 텐데 네. 내가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3만 2천 원 라인대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조금 더 밑단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2만 원 라인대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S 효성 첨단 소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차트를 켠 김에 제가 차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월 8일에 이 HS 효성 첨단 소재가 17만 6,500원에서 오늘 종가 26만 1,000원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40% 넘게 올랐는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날리고 100% 네. 움직인 종목군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40%는 약간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 약과다.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더 열어두면서 이 종목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매니저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입니다. 네. 매출 비중을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미국 중심으로는 반도체 장비 시장이 좀 현지화되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유진테크는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이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절대적인 매출 퍼포먼스가 유진테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같은 밸류 체인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TSMC보다 이 파운드리 쪽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것도 미국에서 첨단 장비 사용을 하는 반도체들, 중국 쪽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TSMC를 좀 제외하고 이제 삼성전자에게 테일러팹한테 그 수주를 맡기는 것처럼 결국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국내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뭐 수혜 강도는 덩달아서 같은 계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는 뭐 지금의 실적 부분들은 올해가 역대 최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대를 해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시면서 질문을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우 매니저님께서는 좀 공포에 살아라는 네. 전략도 내주셨는데 맞습니다. 공포를 견디기 위해선 전략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어디서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네이버 밴드에 이태우를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 밴드 입장을 해보시면은 제가 장중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도 해드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멘탈도 좀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입장을 해보시면은 바로 첫 화면에 제가 우주항공 다음 후속 종목의 발굴 포인트 이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에 뭐 인텔리안 테크나 AP성이나 이런 종목들 좀 놓치셨던 분들께서는 다음 포인트 잡을 수 있는 방법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입장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전문가들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잠시 후엔 코이니머니 코너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